그러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기존 특검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권한과 쟁점은 뭔지, 무엇보다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있는지를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공수처가 생기면 사실상 제2의 검찰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질문은 우선 공수처의 수장이 과연 누가 되는 것이냐, 이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예.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라면 그럼 기존의 검찰총장과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같은데요. 그런데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추천위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예. 표에서 보시듯이 특검은 2명을 추천하고 특별감찰관은 3명을 추천합니다. 이 중에 예. 1명을 임명을 하는 건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추천위에서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택권이 없는 셈입니다. 단수 추천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단수 추천이죠. 예. 그럼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추천위가 구성이 되는데요. 야당안을 보면요. 법무장관,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4명의 인사, 이렇게 7명으로 추천위가 구성됩니다. 예. 이게 야당이 아니라면 예. 국회가 추천한 4명은 그 안에서 각 당의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교섭단체 추천이라고만 정해졌는데요. 아직까지 예. 최종안은 좀 더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이 검사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독립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우선 특검 그리고 특별감찰관과 비교를 하면요. 법조 경력,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후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예. 그런데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법학 교수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학 교수도 15년 이상 했으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차이점은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검사가 바로 이동하는 이런 것을 금지해 놨습니다. 그리고 처장이 되면 임기가 3년이고요. 중임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굉장히 혁명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예. 지금 검찰이 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도 준다. 예. 이렇게 되면 검찰이 그동안에 막강하게 구축해왔던 독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기소권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재판 유지, 공소 유지까지 하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에는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 모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특검과 같기는 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특별감찰관에는 이 수사, 기소권이 없습니다. 예. 현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영장 청구 그리고 압수수색 이런 수사권이 없고 수사를 할 때는 검찰에 다시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물론 예. 기소권도 없는 거고요. 예. 특검은 사실 뭐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그냥 늘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걸 다 같이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데 검찰들은 물론이고 특검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특검이 할 수 있는데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야당이 당연히 감안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은 이 특검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2년에 당시 후보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이 바로 이 검찰개혁 일환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입니다. 예. 그래서 2014년에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특검을 가동하게 돼 있는데 물론 2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이 특검이 발동된 적은 없었고요. 예. 또 특별감찰관제 역시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비위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두 가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 것이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기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 예, 그게 그렇죠. 가장 큰 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구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국회 의결이나 법무장관이 판단을 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10분의 1, 300명이니까 30명이겠죠. 30명이 수사 요청을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의석수를 따지면 국민의당 단독으로도 할수 수사 있다는 요청할 수 있고 또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우수석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30명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국회가 그만큼 이제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공수처가 얼마나 수사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수사는 검찰이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란 조직이 뭐 얼마나 크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수사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역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수사 노하우 같은 부분을 따지면 현직 검사들이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것은 맞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 공수처에서는 검사 참여는 배제했습니다. 아예? 예. 예.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검사들만 이 공수처에 합류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 검사 참여 부분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사 참여를 배제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예. 관건은 국회 통과입니다. 이거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 의결 자체는 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은 되는 건데요. 예. 이 문제는 국회까지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진화법에 따라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야 이 국회 본회의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의석수를 보면 우선 야당이 많긴 합니다. 165명이죠. 예. 그런데 신속 처리 안건 지정되려면 180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5분의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찬성을 내야 되는데 현재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예. 아직까지는 180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또 더군다나 이 사안 자체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예. 또 국민적으로 그런 여론이 매우 강하게 된다면 국회로서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또 들기도 하고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